오늘은 오피스텔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5가지에 대해서 그 중에 1편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알아야 되는 내용 끝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저희 영상에서 그래도 좀 인기 있는 컨텐츠들이 오피스텔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질문도 참 많이 달리고 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의외로 생각보다 누가 좀 쉽게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오피스텔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지식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이번과 다음 주 2번에 나눠서 저희가 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피스텔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지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피스텔은 사실은 건물 관계가 주거와 업무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또 사용 방법에 따라서 규제가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원래 없던 시설들을 2가지를 혼합을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규제도 좀 복잡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잘 알고 투자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세금 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요. 잘못 알고 투자했을 때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받는 임대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알고 분명히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의 형태나 입주 시기에 따라서 규제가 또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까 건물에 같은 오피스텔인데도 어떤 거는 업무용으로 쓰기 적합한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주거용으로 쓰기 적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가치 차이도 많이 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차이가 나는지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또 이 외에도 사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 뭐 건물의 어떤 시세를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건강보험료 같은 준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2주에 걸쳐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 오피스 투자 전에 최소한 10분만 투자해서 이것만 알고 투자하자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피스텔 투자를 하면 제일 처음 맞닥뜨린 문제가 이게 업무용도 있고 주거용도 있습니다. 건물의 외형도 틀려요. 심지어 건물의 외형도 어떤 건물은 이건 누가 봐도 사무실인데 하고 살펴보면 이게 오피스텔인 경우도 있고 이건 아파트인데 싶은 것도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인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오피스텔의 용어는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오피스는 업무 그리고 호텔은 주거, 이게 합성어로서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제가 사진 2곳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광화문 일대에 2개의 오피스텔인데 하나는 업무용 오피스텔, 누가 봐도 사무실 건물처럼 보여요.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하나는 광화문 지역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딱 봐도 벌써 차이가 많이 나죠. 광화문 마포 지역에 보면은 기존 소형 사무실 수요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대형 규모로 사무실들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소형 건물을 갈 수 있는 개인 사무실이나 이런 데가 갈 수 없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곳에 업무용 오피스텔이 공급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대로변 일부 건물로 제한이 되지만 어쨌든 이런 건물들 잘 찾아보면은 주택수 문제 이런 거 문제 없이 사무실로 임대를 꾸준하게 잘 내는 매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90% 이상의 오피스텔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수 규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무용이 수요가 좀 많이 있고 실제로 가격 조사를 해보면 한 30% 정도가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 전용 오피스텔들이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한번 사례를 볼까요? 제가 강남역에 있는 오피스텔 2곳을 비교해 봤습니다. 하나는 강남역 대로변에 있는 두산 베어스텔이라는 오피스텔, 전용 면적 11평짜리 오피스텔인데요. 매매가는 3억 8천입니다. 강남역 1번, 신분당에서 강남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전용 면적 12평이 지금 3억 8천이에요. 근데 이면에 가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대우 디오빌 플러스라고, 면적도 비슷해요. 11.78평. 그런데 월세는요, 재밌는 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1,100만원, 업무용 오피스텔 1,100만원. 근데 매매가는 3억 8천과 2억 8천. 이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강남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주정대상 지역인데, 업무용 오피스텔 일반 사업자를 내고 업무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모든 규제에서 다 빠지게 돼요. 주택세도 합산이 안 되고, 종부세도 물론 업무용 시설이니까 당연히 배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가면 주택수에도 빠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임대료도 같고 면적도 비슷한데 매매가는 1억 이상 30%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이후에 지어진 대부분의 오피스텔들은
주거용 건물 기준으로 지어지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지어진 오피스텔들은 이 면적 사용 기준에 대한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주택 수에 대한 세무 업무 제칙이 변경이 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규제가 좀 더 강하게 적용이 되는데, 대신 건물의 퀄리티도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좀 더 나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전에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내 상황에서 내 집 보유의 양도소득세나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용도 반드시 사전에 계획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 종류가 다 다릅니다. 일단은 비주거용 임대사업, 우리가 일반 과세라고 하는 비주거용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 우리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게 되는 두 가지 형태의 사업자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고 주택수 문제라든가 이런 게 고민이 된다 한다면 당연히 업무용 임대사업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해서 활용하고, 단 주거용 임대업을 활용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업으로 활용하게 되면 역시 주택수에서 배제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에도 역시 교통사용 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죠. 그리고 미등록도 그냥 미등록 주택수 그냥 문제없이 나는 등록 안 하고 이 주택전 임차를 줘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물건의 유형, 그 다음에 사업자 종류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재밌는 거는 이제 분양사무실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일반 사업자 등록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임대사업이나 고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 상황이 잘못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사업자 선정할 때도 좀 우리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비주거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세입자를 받아요. 근데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활용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 하면 돼요 하고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럴 때 이제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돼요. 양도소득세 산정할 때 주택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보면 주택수 문제가 발생 안 한다고 했지만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하러 가서 이 주택수가 없어 내 집을 팔아가지고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이게 사고가 터져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되게 비일한 사례거든요. 이때는 손해액이 몇 억씩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주택수 문제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확실하게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사용 목적 분명히 하고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고요. 앞에서 얘기한 업무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비주거용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던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던가 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은 이제 왜냐하면 세입자가 들어온 사람한테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해줘야 되고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주거용 임대사업 일반과세자가 필요한 거고요. 이제 여기서 또 차이가 나는 거는 비주거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인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월세를 발생시키면 일반 과세자들 같은 경우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또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임대를 하면 1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아서 내가 정부에 다시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주거로 활용을 하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민을 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주거용으로 활용할 때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전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를 등록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투자에 나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투자에 나서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주택수 문제라든가 건강보험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물건을 비교를 해야 될지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